바로 또 3위와 4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딸 특혜 논란 말고도 조국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의혹들은 또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남동생 위장 이혼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화면 같이 만나보시죠. 며느리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혼을 했다는 시점으로부터도 4년이나 경과된 때입니다. 이혼한 며느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예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 선친의 이제 묘소까지 이제 검증 대상이 됐는데요. 6년 전 돌아가신 조국 후보자 선친묘 비석에 10년 전 이혼한 둘째 며느리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 아니냐? 이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제 사실은 이제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죠. 전 재수 씨가 이제 입장문을 발표해서, 장문의 입장을 발표해서 사실은 이제 오래전에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리고 남편이 처음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또 그동안 사업을 잘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자기가 그래서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어서 살림을 했고 또 이제 자기의 어떤 시댁에서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어머니죠. 그리고 또 지금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위장이혼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부친의 선친의 이제 묘소에 가보니까 비석에 거기에 보면 며느리의 이름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 재수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이 이미 10년 전에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럼 10년 전에 이혼하면 사실은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3년도에 그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전히 며느리 이름이 이제 기재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위장 이혼의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라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봉 교수님, 근데 뭐 일단 사실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김진태 의원의 이런 주장과 선충 묘소까지 사진을 찍어야 되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긴 그런 있어요. 비난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와서 김진태 의원이 선친 묘소에 가봤더니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걸 사진 찍어서 다른 사람 이름들도 지금 저기다 기록이 돼 있는데 저렇게 찍어서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약간 좀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김진태 의원이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기자들한테 배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의 그러면 사생활 모두가 다 공개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의도에 어쨌든 간에 저렇게 선친 묘소가 어디 있는지 사진까지 위성사진까지 찍고 그다음에 선친의 비석까지 찍어가지고 이름들을 물론 가리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도는 뭐 본인의 주장하고 싶은 의도는 분명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장 이혼 의혹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거액, 이 사모펀드 투자를 놓고도 실소유주가 도대체 누군지에 대한 의혹도 여전합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조카 조모 씨가 포링크 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하는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국 후보자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실소유주 논란 계속 뜨겁습니다. 조수진 부장. 지금 보면 그런데 명함에 총괄 대표라고 엄연히 적혀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동아일보 등 몇 언론에서 확인해서 쓴 내용인데요. 우선 이 펀드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펀드는요, 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근무 2달 만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 신고액은 50억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금액은 74억 5,500만 원. 그러니까 전 재산보다도 20억 가까운 돈이 더 약정을 한 거예요. 앞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펀드가 과연 누구의 펀드냐? 조국 후보자 가족의 펀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사람, 이 대표가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등 언론에서 이 명함을 확인한 거죠. 실질적으로 총괄 대표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펀드가 조국 후보자의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큰데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2007년에
BBK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 의혹이 왜 불거졌느냐. BBK라는 회사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것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바로 이 명함 한 장에서. 저 명함이잖아요. 예. 예. 이명박 회장 이렇게 새겨진 저 명함 한 장으로 촉발됐었고 이 BBK 때문에 다스까지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행어가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것이 된 거죠. 여기에 비춰봤을 때 그러면 총괄 대표를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가? 정말 대표니까 총괄이라는 단어까지 썼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의혹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사실 의혹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조국 민정수석 당시 수석이 10억을 사모펀드에 투자한다고 약정을 했을 때 당시에 이 사모펀드, 해당 사모펀드에 53억 원의 돈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의혹입니다. 우선 시간대 순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임명되고 2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74억 5,500만 원 약정하고 실제로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 재무보고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해당 사모펀드의 2018년 영업이익 외에 53억 3,500만 원의 자산이 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익이 아니라요. 누군가 실질적으로 증여 형태로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53억이라는 거액이 이듬해 갑자기 소규모의 업계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모펀드의 증여 형식으로 기부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회계사들이나 업계 전문가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이 53억을 증여한 사람은 이 해당 펀드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자산 증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53억의 이 자산 수증이익이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 펀드가 이제는 대답할 의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했는데 조국 후보자 이 교수직 월급도 다 받았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는 프로 월급이 전체가 17에 나오고요. 이모자 같은 경우는 뭐 현직 재직자니까. 자, 물론 뭐 저희가 다 알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최진봉 교수님도 같이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방학이라 강의가 일단 없어요. 그러면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학 동안은 교수들이 강의를 않고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단 겹쳐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본인이 민정수석 그만두고 그 법무장관 지명되기 전까지 시간 안에 그때 2주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수직이 없어져 버려요. 복직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공직에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기 전에 복직을 해야만 되는데 아마 그래서 복직 신청서를 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결국 이제 지금 또 이제 뭐 청문회 준비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교수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복직 신청을 한 것 같고 복직 신청하고 또 이게 우연히 방학이 되다 보니까 강의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법무장관 지명되니까 또 청문회를 준비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죠. 아니 왜냐하면 최 교수님 네. 서울대 학생들이 본인의 강의권 박탈해갔다고 지금 교수 수도 부족해서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심지어 강의권마저 그리고 월급까지 했던 당연히 비판 더 목소리.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전임 교수가 사실 이제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누군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강사들이 와서 하다 보면 수업을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들이 조금 수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자. 이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제가 쉼없이 한번 달려와 봤는데 오늘 한 가수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에 뛰어났던 가수 박미 씨가 조국 후보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조금 호흡 좀 골랐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래서 조국 씨의 일단 분산 자산 투자 내용으로는 99점 그리고 상당히 부동산도 부산 부동산을 사서 또 급하게 파시긴 했지만 쭉 가지고 계셨으면 부산 해운대는 언제든지 수십억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자기 집인데 이제 잠깐 이름을 이렇게 차명하신 건지 갑자기 손혜원 씨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손혜원 씨보다 훨씬 부동산을 조국 훨씬 잘 부동산 투자도 잘 하셔서 지금 앞으로 수익을 많이 낼 것 같고 그다음에 건물도 안전하게 월세 다 받아서 노후 대책이 참 잘 돼 있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결정 난 거죠 뭐. 예. 자산 포트폴리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수 박미 씨가 조국 후보자의 노후 대책 잘 돼 있다 이런 재테크 평가까지 이런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의혹의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렇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걸 겁니다.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되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조국은 조국으로 반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 바로 과거의 본인, 과거의 조국 후보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입니다. 사사건건 조국 후보자 과거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SNS를 통해서 많이 본인의 몸값도 올리고 했다는 평가가 많아서 그런데 이 SNS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이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조국 후보자와 싸우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글도 쓰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쓴 글의 그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말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전 지식인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예전부터 시작해서 사실 인기를 얻고 이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본인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잃었던 이 정부의 어떤 정신과 또 공정 이런 부분에 선봉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은 대선 후보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는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권은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즉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 후보자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나서 엄청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청와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왜 딸과 지금 재수의 문제를 건드리느냐. 또 청와대 지금 정무석은 정책 검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고 조국 후보가 무너질 경우는 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조국 후보자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 즉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는 그 정반대로 하는 행동,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단지 조국 후보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정권 전체로 연결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여당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국 후보자와 여당의 목소리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오늘 청문회 준비하는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기 앞서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입니다. 검증이 거세지는 시점에 굳이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내정시에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조국 후보자가 예상을 깨고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시도인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펼치려는 정책도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러나 연일 터지고 있는 정말 많이 불어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떤 명쾌한 해명을 하는지가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명은 청문회에서 하고 정책은 먼저 발표하고 왜 그러면 청문회에서 하겠다는 해명을 지금 저렇게 정책 발표하듯이
출근길에 하면서 기자들에게는 못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혹시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채택 보고서 동의 없이 통과된 장관급 인사가 16명이라고 합니다. 청문회 일찍 열어서 하루 동안만 잘 참고 견디면 법무부 장관 어차피 지명될 것이다. 어차피 장관은 조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야당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현종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책 검증하자는 것, 가족의 과도한 신상 털기 자제하다는 것 저는 모두 동의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조국 후보자가 논란이 되었을 때만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나. 정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하루라도 빨리 해명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뭔가 야당 같은 경우도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습니다.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 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여당,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주장처럼 이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을 확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처럼만 한국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혹을 제기한다면 참 한국당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 측이 이 학교 법인을 통해서 어떻게 재산을 증식해 왔는지를 제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딸의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했고,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의 실질적인 그 소유주 문제 이것에 대해서 연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후보자의 가족이 전부 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딸 장학금 문제 있죠. 부인 그리고 남동생의 이혼한 처 모두 다 재산 증식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있었던 경향신문 칼럼을 어제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다 읽어봤습니다. 예. 이 중에 이런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 귀족은 태어나는 순간 슈퍼갑이 되며 그 지위는 대대손손 유지된다. 이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지위와 부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서 범법과 편법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고 싶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 바로 검증을 철저하게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부터 우리 김종석 앵커가 계속 범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예. 범법 행위가 명확하다면 예. 이분은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법입니다. 형법이 법망을 피해가라고 해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조수진 부장 저를 검증하신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범법 교수.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제 정리를 해보기 전에 정의당 얘기를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오히려 짠내가 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도 돌아선 겁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후보자 측이 어떠한 소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청문회가 지나고 나면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당이나 아니면 조 후보자 측에서는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조 후보자는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면 그걸 밝히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판단을 좀 유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대답을 하고 그것이 국민적인 정서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정서에 정말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정의당도 아마 그런 부분을 볼 것 같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고 또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정서 얘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실시간 댓글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댓글이 좀 많다고 하네요. 자, 고교 문과생이 인턴 때 제일 저자면 우리나라 아인슈타인급인가? 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외고 출신의 영어도 아주 잘하는데 특혜 입학이라고 어떻게 단정하나?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있습니까? 외고는 외국어 특성화를 해야 된다든지 다른 이공계 대학 진학시키냐? 예전에 그 조국 후보자가 딸과의 어떤 논쟁에 대해서 딸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도 했었는데 이혼해도 손재 어머니인데 묘비에 며느리 이름 넣을 수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대구 이월드 사고를 해서 저렇게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저렇게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피땀 흘려서 돈을 버는데 라는 표현까지 하셨군요. 저 신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로 남불.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뉴스탑10 조국 후보자 관련된 40분 가까이의 의견을 쭉 보시고 의견을 저렇게 하나하나 주신 시청자분들께 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